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클럽이나 러닝 크루에서 활동하면 선배 러너들로부터 경험담이나 노하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혼자 달린다면 그런 노하우나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없고 또 관련 정보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튜브 덕분에 대회, 레이스 영상을 방구석에서 편하게 보기도 하고 또 러너들을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한 강의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기록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조회수도 높고 관심도 높은데 저는 그런 영상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아직은 뚱보 런린이어서 좀 덜 아프게 달리고 또 건강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던 다양한 영상들 중에서 두 가지 영상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에 나온 소금좌는 식염포도당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강의이고 관리자는 러너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을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두 강의 모두 중년 남성분들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보니 반복되는 내용도 좀 있고 또 다소 과장되는 표현도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꼭 원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번 영상에서 두 강의에 대한 요약과 소감을 나눠볼까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강의가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직접 경험하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과 겹치는 것이 있다면 좀 보탬이 되실 것 같아요. 소금좌, 제가 붙인 겁니다. 60대이시면서 풀코스를 430회 이상 완주하셨고 세계 6대 마라톤도 이미 다녀오신 명상민 님이십니다. 혈압약 처방이 나올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을 때 약보다는 운동으로 극복하기로 결정하시고 건강을 위해 걷다가 달리기 시작해서 현재 12년이 넘게 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를 쓰고 달리는 마라톤보다 기를 축적하는 마라톤을 달리자라는 취지의 강의예요. 핵심은 식염포도당과 수분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연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배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양분이 많이 있어도 전해질의 비율, 즉 나트륨과 수분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그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면 마라톤 후반에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장시간 달리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마라톤 후반에는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무렵 에너지 대사의 연료가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것인데 1분자당 38 ATP를 생성하는 포도당에서 1분자당 129 ATP를 생성하는 지방으로 연료가 바뀌니까 힘이 더 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딱 이분화되어 있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일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라톤 운영을 잘 한다면 레이스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기록이 더 잘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고요. 이분은 평소 풀코스를 달리실 때 체력의 70%만 사용하고도 330을 달린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명상민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식염포도당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달리신 남원 춘향 마라톤을 달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가볍게 달리시는데 그 영상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풀코스를 달릴 때만큼은 식염포도당을 먹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과하게 먹을 경우 위에 무리가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섭취량을 꾸준하게 늘려가면서 본인이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짠 것 빼고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탈은 나지 않았었고요. 식염포도당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근육 경련 없이 끝까지 완주를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챙겨 먹을 생각이에요. 식염포도당을 먹으면서 좋았던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굳이 이온 음료를 챙겨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먹다가 손이나 옷, 몸에 튀어서 끈적끈적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관리좌, 관리자 아닙니다. 좌예요, 좌. 이분은 킹크루의 노재왕 감독님이십니다. 정골의학의 관점에서 신체의 균형이 깨진 부정열이 온 부위는 힘을 쓰지 못한다. 즉 몸의 균형, 정렬을 맞추면 내가 가진 힘을 온전히 쓸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신체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게다가 처음에는 심폐지구력이 강화되고 주력이 올라가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은근히 부상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지게 된다. 성장을 하려면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장하려는 찰나에 부상이 오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는 말 같죠? 모든 관절들이 정렬이 된 상태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달리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 상체를 숙이고 달리는 것이 빨라진다고 해서 무작정 숙이고 달리다 보면은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관절에서 받는, 몸에서 받는 하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러너가 근육의 구조와 역할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이라도 된다면 부상의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무작정 너무 달리기만 한다 라고 하시네요. 인터벌이니 뭐니 다양한 훈련법으로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건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몸 관리에 대한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에도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도 근육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거 되게 맞는 말이죠. 또한 관절이 정렬된 상태에서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충격의 데미지가 쌓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러너이다 보니까 발바닥 착지부터가 시작인데 어떤 모양으로 착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기준으로 어디에 발을 착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항을 덜 받는 자세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높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착지를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빨리 뛰는 것보다는 균형을 맞추고 충격 완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달리면서 느껴지는 몸의 중심과 관절들의 균형, 정렬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달리기가 좋아서 계속 달리는데 달릴수록 어디가 아프고 또 어디가 아프니까 즐겁게 달릴 수 없어서 고민인 분들, 관리조아님의 영상을 꼭 보시고 숫자나 결과보다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두 분의 영상을 온전하게 풀로 시청해 보세요. 어떤 정보든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풋을 하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계속 걸러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영상 콘텐츠들 중에서 정말 좋았던 것들,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제목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앞으로 또 유익한 영상,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소개해 드릴게요. 기록 단축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펙 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달리는 것 자체가 좋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하시는 분들 역시 멋지고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